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인데요. 대부분 중년에 접어들며 다양한 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은 한국인이 흔하게 겪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죠. 그러면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안에서 뭐 깔아먹는 것 같아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자꾸만 벌어졌었어요. 이 가운데 여기가 다리가. 진짜 항아리가 이 가운데 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무릎 관절의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면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데요. 최근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이 도입되면서 손상은 줄이고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삽입해보고 다리가 잘 펴지네, 잘 구부러지네, 이거에 만족하는 정도가 크게 불안정이 없으면 만족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리가 똑바로 펴지고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간격이 일정하니까 흔들림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30년, 40년 이상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 척추 질환입니다. 몸의 중심축인 척추에 손상이 가면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10분 걸으면 또 못 가고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침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물리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많이 받았지만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엉치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쑥쑥 알리고, 첫째는 잠을 못 자. 막 알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가지고 잠을 도대체 못 자가지고 뭐 수면제도 복용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수술이 필요한데요. 내시경을 이용하면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며 병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 열어서 두 마디를 수술을 이제 본의 했었고, 저는 아래쪽은 정리를 다 하고 위쪽은 추가적인 감압만 계획했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그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척추와 관절이 약해지면 노년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데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로봇의 정밀함으로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린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선 원장.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통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일상을 선물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아 원장. 서경자 씨의 하루는 재활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무릎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실천 중입니다. 처음은 이래 안 됐어. 아프고 못 했어. 그런데 조금씩 이제 자꾸 하니까 이제. 이래 올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도수 받으면서. 무릎이 굽혀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집에 와서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완전히 다 되도록 한다 입니까.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던 서경자 씨. 관절염은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해야 하는 연골이 닳으면서 생기는데요. 연골이 없어 뼈끼리 맞닿는 곳에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의 연골이 닳으면서 다리가 O자로 휘어 똑바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리가 휘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쭉쫙 다 휘어지면 이래 걸어오면은 걷지를 못하고 가만히 서가 있다가 어디 앉을 때 있으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또 걸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앉아 걸어지도 안 하고 막 더 잘 걸어요, 예전보다. 잘 걸으세요? 예.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전에는 무릎도 꿇고 방도 닦고 막 했는데, 지금은 양반 다리도 예전엔 되었고 엎드려서 방도 닦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릎 꿇고 닦으려 생각도 안 하고 무릎에 좋은 것만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순조롭게 회복 중인데요.
수술 전과 무릎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다리가 0도가 정상입니다. 당연히 0에서 2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5도 이상이 되면 오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도 이상이 되면은 무릎의 축이 안쪽에만 집중이 돼서 안쪽에 통증도 많아지고 이제 퇴행성 변화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려 15도의 변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릎이 많이 아프시고 이제 걷기도 힘들고 그런 지가 4년이 되셨고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 부딪혀 심한 통증과 염증이 생겼습니다. 뼈가 위아래 뼈가 완전히 달라붙어 있죠. 뼈도 많이 튀어나오고 뼈 자체도 하얗게 경화소견, 딱딱해진 소견이 있어요. 안쪽에 연골도 없고 연골도 다 닳고 연골판도 다 찢어지다 보니까 위아래 뼈가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왼쪽 다리는 무려 15도가 휘어져 있었어요. 너무 이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옆에서 본 것도 좋고 위에서 본 것도 좋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해 다리 각도도 교정했습니다. 다리의 각도를 재보면 무려 오른쪽은 11도, 왼쪽은 15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오다리나 X자다리가 남아있으면 한쪽에 또 하중이 쏠려서 인공관절이 다를 가능성이 많겠죠.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무릎 안쪽하고 바깥쪽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18mm, 18mm가 폈을 때나 구부렸을 때나 일정해야 덜컹거리지 않고 균형이 잘 맞아서 오래 쓸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방법은 정형외과 의사의 감에 의존해서 이제 간격을 맞춰서 사실상 1mm, 2mm 단위로 우리가 맞추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공관절 삽입해보고 아, 다리가 잘 펴지네, 잘 구부러지네 이거에 만족하는 정도가 이제는 다리가 똑바로 펴지고 안쪽 바깥쪽 간격이 일정하니까 흔들림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30년, 40년 이상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해드리는 게 맞겠죠. 로봇을 통해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회복과 재활 치료의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네, 130도 나오네요. 너무 잘하시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전혀 없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전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무릎이 안 아프면은 뭐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즐겁게 살고 싶죠. 즐겁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최수연 씨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검사 결과 봤는데 네, 피 검사도 괜찮으시고 뭐 심장도 괜찮으시고 동맥도 괜찮으시고 수술 받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2년 전부터 무릎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 복용과 주사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보시겠어요?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네, 구부려 보시고 네, 굽혔다가 폈다. 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네. 아이고 아프시죠? 네, 흔들리는 건 없으시고 네,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은 원장님한테 몸을 넣게 꼭 나사갈랍니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네, 낫도록 네, 원장님 꼭 나사주겠어.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왼쪽이 아프신데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 간격이 좁아져 보이지만 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는데 뼈에 이렇게 멍이 들어 있죠. 골멍이라고 하죠. 뼈에 멍이 들 만큼 이제 충격이 많이 가해진 거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물입니다. 연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대신 들어가 있는 거죠. 연골이 다 닳아서 그 자리에 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또 무슨 소견이 있냐면 골괴사 소견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썩은 거죠. 골괴사, 뼈가 썩어서 그걸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겁니다.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골괴사는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골절 등의 뼈 손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옛날에 일하다가 낫을 넣었을 때 건드려가지고 피가 나고 119 실리가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무릎만 봉합을 했는데 그게 뒤에 번져가지고 그러면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무릎이 안에서 뭐 깔아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해 살고 있는데 김해에서 적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시술을 한번 했어요. 시술 한번 하고 시술하고 나면 며칠 있은 게 걔한테 카드만 있은 게 뭐 그것도 안 듣고 계속 아픈 게래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 아픈 게 계속 아픈 게 아니고 한 4, 5개월 안 아프다가 또 아프고 자꾸 그래가 자꾸 도지더라고요. 일하는 건 물론이고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증상이 지속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정밀하잖아요. 기계가 한다 하니까 뭐 그래 겁은 없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더 못한답니다. 한번 뛰보고 싶어요. 뛰지를 못해요. 걷기면 걷지 산에도 못 올라가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천차만별인 환자의 뼈 모양에 맞춰 가장 좋은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데요. 수술 전 촬영한 CT 검사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구현합니다. 로봇을 이용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면서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컴퓨터로 대퇴골과 경골을 얼마나 절삭을 할지, 몇 도 정도의 회전을 줄지를 다 미리 계획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 전 계획을 한 것과 잠시 후에 실제 사람과의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의사의 기술에만 의지해 수술을 시행했다면 최근에는 로봇이 접목되면서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안테나를 이용해 환자의 실제 상태를 기계에 등록시킵니다. CT 정보와 실제 사람의 뼈가 일치하는지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술 부위 곳곳에 100여 개의 점을 찍고 각각의 점과 로봇이 사전에 인식한 지점이 같도록 1대1로 매칭합니다. 로봇이 환자마다 다른 무릎 모양을 정확히 인식해야 환자의 병변에 맞는 최소한의 절삭 범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직접 굽히고 펴보면서 수술 후 무릎 관절 간의 간격, 다리의 축, 인대의 균형을 예측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2도 정도 해봅시다. 관절의 실시간 균형 상태는 센서를 통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참고하면서 환자의 인대, 근육 상태에 따른 최적의 관절 균형을 맞추고 인공관절 삽입 시 필요한 관절의 최소 절삭 범위를 설정합니다. 로봇은 계획한 수술의 범위를 벗어나면 기계가 멈추는데요. 필요한 부분의 뼈만 절삭해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아, 좋죠. 네, 계획한 그대로 절삭이 잘 됐네요. 간격도 양쪽이 똑같고, 네, 좋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다시 걷고 뛸 수 있도록 새로운 무릎이 되어줄 겁니다. 대퇴골, 이제 경골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입니다. 실제 인공관절이고, 골 시멘트를 발라서 고정을 할 겁니다. 인공관절은 무릎 관절 양쪽에 있는 인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그래야 수술 후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통증이 줄어들어 새로운 무릎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 간격, 바깥쪽 간격, 폈을 때 구부렸을 때 간격이 모두 다 18mm로 일정하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로 수술이 잘 되었고, 환자분도 굉장히 통증 없이 수술 이후에 건강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곧고 예뻤던 다리가 나이가 들며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 모양의 변형이 왔다면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자꾸만 벌어졌었어요. 이 가운데 여기가 다리가.
진짜 항아리가 이 가운데 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여기다 항아리 정도 넣을 정도로 거기가 벌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지금은 쫙 붙었잖아요. 이렇게. 소위 오다리라고 하는 심각한 내반슬로 20년 넘게 통증이 지속됐는데요. 영도가 정상인 다리의 각도가 오른쪽은 14도, 왼쪽은 20도까지 휘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었다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위아래 뼈가 맞물리다 못해서 완전히 서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셨죠? 위에 뼈가 이제 대퇴골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뼈는 경골이라고 하는데 그 두 뼈 사이에는 원래 연골도 있고 연골판도 있어서 이렇게 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처럼 떠 보여야 되는데 안쪽은 완전히 그런 간격이 없이 두 뼈가 완전히 붙어 있죠. 그다음에 왼쪽은 너무 심해서 위아래 뼈가 서로 겹쳐서 서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시는 거죠. 주사, 한방치료 등 다양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리 변형이 진행됐다면 교정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다리가 20도 정도나 오다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리를 똑바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리 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해도 이 다리를 똑바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오다리가 남고 또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X자 다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로봇으로 하니까, 마코 로봇으로 하니까 이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로 다 뼈를 CT를 찍어서 입력을 시켜서 그거에 맞게 다리를 똑바로 하고 안쪽 바깥쪽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과가 좋고 지금 8주 만에 이렇게까지 잘 걷지는 않으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너무나 결과가 좋으신 겁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며 다리 정렬을 바르게 했습니다. 다리를 굽히고 폈을 때도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의 간격을 일정하게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밥 자국도 하나도 없고 가지런히 똑바로 돼 있고 너무 이쁘네요. 다리도 다 펴지시고 그렇죠?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이고 각도가 134도가 나와요. 수술한 지 8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34도가 나오네요. 자,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젠 근력만 생기면 되겠어요. 아직 다리에 근육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동안 잘 못 걸으셔가지고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젠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전혀 없고 자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전혀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무리 로봇으로 해도 경과가 이렇게까지 좋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이제 수술 전에 보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뭐 조금만 걸어도 금방 또 주저앉아서 쉬셔야 되고 다리 변형도 20도는 이제 저희가 오다리가 15도 이상이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술로 저희가 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다리가 똑바로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환자분도 너무 이제 협조도 잘 해주시고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잘 해주셔서 경과가 너무 좋고 정말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만 좋았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입니다. 재활을 통해 굳은 관절을 풀어주며 인공관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특히 무릎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선 허벅지의 대퇴근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근래는 불편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그러면 좀 땡기는 건 있어도요. 네. 무리하게 요 근래는 그럴 게 없고요. 하루하루가 좋아져요. 우리 무릎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무릎 근력, 무릎이 잘 펴지고 잘 구부러질 수 있게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근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 20년 넘게 통증과 동행했던 지난날, 이제야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줘도 내가 저기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걷기 운동 등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못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 턱을 못 올라가셨어요? 예, 수술하시고 나서? 예, 여기 병원에 있을 때 못 올라갔죠. 다시 걷는 행복을 찾은 안명자 씨. 새로운 무릎으로 취미 활동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저 운동 열심히 하고 요 점점 이 다리 잘 걷고 예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됐죠.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잘 펴지지 않았다는 유추자 씨. 오른쪽 왼쪽 두 개 다 아파가지고요. 두 개 다 수술했습니다. 이 무릎이 자꾸 쑤시지. 쑤시 사서 그럼 또 주사를 맞고 통증 클리닉가가 주사도 한 2년을 맞고 나니까요. 난중에는 뭐 이때 하면서 맞아야 됐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2년 넘도록 있던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무릎이 쫙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아 불편감이 심했죠. 안과 쓰기가 제일 불편하지. 제일 불편하는 게 앉았다 일날락 하면 이런 막 이런 지대가 그냥 못 일어나고 제일 불편하고 앉을 때도 땅바닥에 앉을 때는 잘 못 앉지. 무엇보다 유치자님은 다리가 다 안 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0에서 130도 혹은 140도까지 구부러져야 되는데 다리가 12도나 안 펴졌던 겁니다. 그러면 10도가 넘어가게 안 펴지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다리를 이제 구부리고 앉을 수가 없는,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구부려 앉지도 못하는 그런 많이 불편하신 단계였죠. 이런 경우 각도 교정까지 이루어져야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요.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리 정렬과 각도를 고려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통증도 정말 경미해집니다. 훨씬.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작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뼈 안에 구멍도 뚫고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더 손상을 많이 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크고 출혈도 더 많고 통증도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으로 하면은 컴퓨터가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한테 절삭도 훨씬 적고 그러다 보니까 출혈도 적고 통증도 적고 그래서 재활도 빠르고 네 구부려 보시고 펴 보시고 네 구부렸다가 폈다가 잘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각도 한번 재볼게요. 각도를 재보면 네 134도가 나와요. 네 최고 좋죠. 다리가 이렇게 붕 떠 있었잖아요. 다리가 다 펴지네요. 딱딱 붙죠. 네 그래요. 구부렸다가 펴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다 안 펴지는 거예요. 굴곡 구축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안 펴지게 막아요. 그래서 12도나 환자분 다리가 안 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펴지시네요. 네. 인공관절은 어떻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실내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고 펴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도 액기이지만 무릎을 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맞고 하고 보니까 이 무릎 운동을 많이 안 아플 때 많이 해야 되는데 가리늦게 이제 나 수술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 아프기 전에 이 다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육을 많이 키우고. 집안일을 할 때도 과도하게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을 피해야 더 오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낳고 나면 조금 높은데 산에 저 어린이 대공원 그거 좀 돌고 싶습니다. 돌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제일 가고 싶으면 먼저 여행.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니까. 왜요? 아픈 이러고 지금 마음 놓고 못 간다 입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예, 지금 아프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완전 다 낫고 나면 저 외국으로 여행 가야지. 여행이 제일 가고 싶지 지금. 한국인이 흔하게 겪는 만성질환 관절염. 연골이 닳아 뼈가 노출됐다면 수술이 필요할 텐데요. 로봇으로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무작정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력만 생기면 되겠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요. 환자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도 이제 자기의 취미도 즐기셔야 되고 좋아하는 등산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건강한 무릎을 되찾기 위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신의 여러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왔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진단도 받고 정확하게 최신의 좋은 치료 방법, 정밀한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조깅, 등산, 여행 충분히 즐기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중심, 척추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찾은 송영림 씨. 조금만 걸어도 통증과 저리는 증상이 심했고 발가락의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통증은 이제 오른쪽 엉치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르듯이 아프고요. 그게 이제 오른쪽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쭉 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못 걷죠. 그래도 한 30분씩 걸었는데 한 10분 걸으면 또 못 가고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침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물리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많이 받았지만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관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었는데요.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 마비 증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죠. 그랬다가 좀 일어서서 걸으면 좀 낫다가 또 조금 금방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진통제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았죠. 한 7개월간, 지난 7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송영림 씨는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데요. 허리 건강이 나빠지면서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도 받았지만 수술만은 한국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MRI 보자마자 바로 수술이다. 두 마디 감압, 그다음에 나사모 유압술이라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등 뒤에서 10cm에서 15cm 절개하는 수술, 그거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수술 좀 이렇게 서치하고 알아봤을 때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양방향 내시경을 하러 한국을 가야 되겠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술 방법인데요. 국제적인 논문을 통해 안정성과 우수성이 보고되면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특히 우측이 이제 다 붙어가지고 이게 축이 이제 안 맞는, 약간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되면 신경이 이쪽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디스크가 붙어가지고 신경 나가는 길이, 원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좁아지게 된 거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좁아진 두 마디의 척추관을 넓혀주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건방전이증이 살짝 있었는데 고정이 된 타입이었고, 이게 디스크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넓어지게 된 거죠. 뒤에 있는 이 신경 통로까지 이렇게 같이 다 넓어지게 되고. 약간 이렇게 그렇대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 더 이제 좁아졌으니까 제가 이거를 나갈 때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지금 어깨 높이도 괜찮고 이제 그 만곡도 괜찮아요. 요거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앉는 것만 주의하시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고정술하고 뭐 초기 상태인데 아주 단기간에 회복이 좀 빠르신 것 같아서 괜찮고요. 그래서 뭐 아마 앞으로 요 상태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시경의 장점이 이런 빠른 회복, 재활 치료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후 다리로 뻗어가던 감각 이상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수술한 허리 부위만 불편한 정도여서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죠. 지금 별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하루에 30분, 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마트에 가서 시장도 볼 수 있고 조그마한 가사 노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별로 크게 뭐 숙이거나 이런 일만 안 하면 되니까요. 샤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 건강한 허리를 위해선 수술만큼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요. 걷기 운동은 수술 전후 약해진 하체 및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원래 골프도 좋아하고 트레킹도 좋아하고 산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면 그 운동들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다른 옵션을 생각해야 된다면 또 저한테 맞는 제2의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포츠나 또 다른 어떤 다른 여행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아주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제 많이 아시게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통증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관절 통증, 그러니까 무릎이나 발 그리고 팔, 다리 이런 데가 아프면은 보통 관절이나 혈관 쪽을 많이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통증 부분에 대해서는 척추에서 기인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모든 통증과 아픈 저림 증상 이런 것들의 기원 자체가 척추에서 오고 경추든 흉추든 요추든 이런 해당 병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말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그 해당 국소병변을 찾는 것보다는 중심인 척추에 기인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동자 씨는 3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요. 최근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저만큼도 못 가고 쉬어야 되고 그래요. 수술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또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집에서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옆에서 걱정이 많이 되죠. 진통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해봤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령으로 전반적인 건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하시죠? 다리가 제일로 불편해요. 다리가 제일 불편. 왼쪽 다리가 예. 그 약간 옆쪽으로 그러세요? 아니면 앞쪽 옆으로 여기를 이렇게 수술했는데 쇠가 들어가 있는 부위 그 위에 보면은 협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심 협착증 그리고 나가는 구멍 협착도 있고 더불어 여기 디스크도 흘러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 부위 위쪽은 허리에서 생길 수 있는 나쁜 건 다 생겨 있어요. 추간공, 중심공, 터진 디스크까지. 그리고 검은 거 있죠. 피도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허리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 디스크 협착증 이런 걸 다 한 번에 정리하고 인공 디스크에 안전하게 넣고 밑에 쪽도 확인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수술은 제가 깔끔하게 잘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믿을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고 나서 빨리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양한 허리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전의 수술 범위 위쪽으로 허리를 고정하는 유압수를 연장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협착증 증세와 디스크를 제거하는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수술한 인접 부위 병변 위쪽에 협착증, 중심 협착증,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가 많이 탈출된 병변이 같이 있는 케이스였고요. 그 외에 그 위쪽에도 골절도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생길 수 있는 병변은 모두 다 생겼던 분인데 이전에 고정했던 나사못 자체도 아직 완전히 유압은 안 돼서 그 수술 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쪽을 신경 및 디스크 제거를 모두 다 하고 골절에 대해서도 치료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양쪽으로 구멍을 내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기존에는 병변에 도달하기 위해 근육과 뼈 등을 일부 제거해야 했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근육 사이를 생리식염수로 벌리고 그 틈으로 척추 내시경을 넣어
정상 조직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시경이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시야가 많이 좋아서 제 수술이 오히려 좀 장점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야에서 출혈이 이게 시야 볼 때 예를 들어 피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제 수술은 주변에 유착도 많고 그런데 좀 시야 보시면 피가 안 나요. 신경을 바로 보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신경을 다치지 않고 잘 하기에는 내시경만 아주 내시경을 이용하면 영상 검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위도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줘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터져서 흘러나온 디스크도 제거하고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를 고정하며 척추 사이의 간격을 넓혀줬습니다. 이쪽 가지층의 4번 신경과 그리고 5번 신경 그리고 아래쪽 터진 디스크까지 신경을 다 본 다음에 이후에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그 케이지를 넣으면서 수술 자체를 진행한 거고요.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나사못 유합술도 내시경을 이용해 손상을 최소화하며 수술을 마쳤습니다. 척추 치료는 지금 최소 침습, 미세 침습, 그래서 내시경 수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현미경을 도입하기 전에는 수술 자체가 루페라는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고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현미경으로 좀 발전했고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가면서 근육 자체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 상태가 상당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걸어보실까요? 잘 걸으시네. 그래요. 허리는 좀 아직 아프시죠? 자주도 아프고 헐도 아프고. 그러니까 다리 땡기리는 거는 좀 어떠세요? 그거는 똑같아. 그 허리 이제 디스크도 터졌었고 협착증도 심했고 막힌 거 들어봤으니까 통증은 좀 어떠세요? 아픈 거는? 아픈 거는 여기는 똑같아.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좀 비슷해. 그래서 뭐 집에 가면 낫겠지. 좋아지겠지 뭐. 일단 그 운동 그 누워서도 일단 다리 운동하시고 걷는 거는 요 보행기 착용하고 그냥 걸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보행기의 의지에 걸어야 하지만 치료 경과는 좋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좁아져 있던 신경관도 수술을 통해 충분히 넓어지고 신경의 압박도 많이 풀렸습니다. 손상을 최소화해 감염이나 합병증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하죠. 이게 이전에 수술했던 자리시고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정리한 자리고 나사못 고정했던 자리고 이 위에는 이제 로드를 넣기 위한 거라서 중심 예전에 수술 이렇게 다 째서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만 새로 한 거고 이건 과거에 금속을 뽑기 위해 했던 자리니까 주로 이번 포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부위 자체가 보면은 원래 이제 중심을 열고 수술하게 되면은 되게 부위가 커지는데 이렇게 작게 제거하고 요 작은 구멍으로 정리하니까 근육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고 과거에 수술한 부위 안쪽이 막 이렇게 쭉 파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근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회복이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죠. 오랜 세월의 흔적이 허리에 고스란히 남았는데요. 이제 건강을 되찾아 통증 없는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까 아직 통증 좀 있으시다면서요? 통증이 금방 없어지겠는겨 그게. 내가 아파 걸음을 못 걸어 다녔는데 지금 그래도 저 잡고라도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버스 운전기사인 문병진 씨는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입사 전에부터 좀 아팠어요. 이게. 근데 크게 심하지 않은데 한 5년, 6년 좀 지나니까 이게 누적이 됐는가 계속 아파가 하면서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 했는데도 그때뿐이고 내 통증만 있었고 근데 항상 통증이 어깨 이쪽으로 내려와가 있으니까 팔 쪽으로 여기까지 손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항상 내려와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또 힘들고 핸들 잡고 돌리고 해야 되니까 힘들고. 원인은 목 디스크였는데요.
한 달 동안 약물과 물리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초반에 디스크 MR 사진만 봤을 때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디스크 양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비도 좀 진행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통증도 통증이지만 수술 이후의 경과 자체가 얼마나 빠른 회복을 보일지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추간공 쪽으로 병변을 확인하고 디스크가 제거가 확실히 되니까 증상이 많이 괜찮아서 목 디스크는 초기에는 목에서 통증이 시작되지만 진행될수록 어깨와 팔로 통증이 이어지고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증이죠. 말하는 통증. 통증만 없으면은 일하는데 통증이 하나씩 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또 심할 때는 다 이게 주물러야 되고 쉴 때마다 정장에 쉴 때마다 신호 받을 때마다 주물러야 되고 그러다 좀 예 하고 자꾸 가다 보면은 아프면은 팔을 올리고 아니면은 신호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저리는 증상이 생기면 신경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방치하면 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수술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의 평한 사람들 안 아픈 사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또 겁도 좀 났고 실제 목에 이렇게 또 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시술을 한다는 건 내가 또 여기서 설명을 들어도 좀 겁이 났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과감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고민 끝에 시행한 수술이 잘 끝나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너 편하고 안 아프니까 일할 만도 하고 사람이 생기가 좀 돈다니까. 목을 그래도 운전하면 항상 이거 쓰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스트레칭을 좀 하니까. 일상 복귀가 좀 빨리셔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수술 전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마비가 있을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저린감은 좋아졌지만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남아 지속적인 재활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추간판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오는 게 중심 디스크가 아니고 편측 디스크였고 그 신경을 많이 만지지 않고도 터진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고 이후에 수술 이후에 수술 근육 통증도 없을 뿐더러 고정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빠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숙여 보시고요. 또 뒤로 한번 젖혀 보시고, 네, 왼쪽도 한번 살짝, 네, 오른쪽도. 네. 지금 이거 팔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주먹 저랑 한번 꽉 한번 줘 보시고, 저랑 꽉 줘 보시고, 네, 됐습니다. 팔 한번 양쪽으로 한번 벌려 보실까요? 더 벌려. 위쪽으로 올려 보세요. 네, 됐습니다. 근데 힘이 5, 6번이면 보통 이제 그쪽 신경이 마비는 이게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도 수술할 때 이 해당 병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용어 자체가 이제 5번 신경이 마비 이런 증상도 있는데 그거 없이 경과가 많이 괜찮으셔서 저도 다행이고 하고 나서 항상 이게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나도 이게 뭔가 신경 자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항상 두려움에 이제 수술 회복실을 하는데 환자분이 들고 좋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13년 정도 아직 운전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 벗어난 것만 해도는 좀 없이 고통 없이 편하게 오를 좀 보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하루 대부분을 서서 일하는 이진영 씨.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엉치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으로 쥐가 나는 것처럼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엉치뼈가 가만히 서 있어도 쑥쑥 알리고 첫째는 잠을 못 자. 막 알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가지고 잠을 도대체 못 자가지고 수면제도 복용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는 정말로 진작 할 걸 하고 후회했다니까요. 타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제외한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힘을 탁 주면은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고 특히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고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엉치뼈가 아프다는 거 왼쪽으로 전체 왼쪽으로가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아팠어 정말. 서서 걸어 다니고 서 있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거든요.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다닐 수 없고 일상에 지장이 생겨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하고 나서 바로 그 복대 이게 차고 제가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봤거든요. 발가락을 움직여봤는데 그 전에 그 발가락 저림 증상 같은 게 바로 없어졌거든요. 엉치뼈도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바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긴가? 이제 마취제 때문에 이랬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금방 바로 괜찮아졌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는데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허리와 다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신경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 딱 그 초입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그것만 해결을 간단히 해서 증상이 바로 좋아진 거거든요. MRI상으로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복사해가 들고 다니면서 디스크인 줄 알고 맞아. 원래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원칙의 1번은 정확한 진단에 있는데 초기 자체가 조금 이제 좀 길이 좀 단대로 가다 보니까 치료가 좀 길어졌던 거야. 통증의 원인이었던 신경을 압박하는 잘못 자란 인대와 뼈를 내시경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제 치료 원칙의 기준이 이게 보존 치료 오래 했던 분들, 협착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불편했던 분들, 꽉 막힌 케이스를 시술하면은 저하고 이제 원수지간이 되죠. 했는데 왜 또 아파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환자분처럼 오래 아프셨고 병변이 명확한 분은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마치 시술 받은 것처럼 수술할 수 있으니까 회복이 좀 빠르고 그런 건 많이 괜찮아요. 지인들이 저희 주위에도 허리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죠. 정말 그냥 10명 중에 8명은 허리가 아프다는데 저는 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산에를 제가 운동하는 게 제 취미인데 운동을 해도 되지. 걷는 운동 유산소는 괜찮습니다. 관절 자체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산행 자체는 관절에는 안 좋아요. 무릎에. 특히 이제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려면 이제 물 속에서 걷는거나 평지 걷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지금 요가를 제가 1년 끊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요가 같은 건 괜찮습니다. 요가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평소 안 하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분들 느끼기에. 근데 뭐 저는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은 괜찮은데 그래요. 요가 뭐 조금 가볍게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통증이 내시경을 통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좋아졌습니다. 기분 나쁘게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고 밤에 잠도 잘 자면서 하루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의아해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진짜 통증이 있으려나 그러고 의심스럽고 지금 좋습니다. 아주 테스트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진작 왜 수술을 안 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수술을 해야 할 걸.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들한테도 너무 아프면 MRI 찍고 수술해라.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허리 수술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주사 맞는다고 뭐 한 3년 동안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말로 그랬거든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화요일 쉬는 날마다 병원에를 다녔으니까 그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아프면 정확하게 검사를 해라.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원인을 못 찾았나 봐요. MRI를 찍었는데도 타 병원에서 거기서는 디스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여태까지 그 MRI를 들고 다니면서 타 병원을 다른 병원을 전전했는데 이제 선생님 만나고 협착이라는 걸 알았고 뭐 시술하고 나서는 너무 지금 좋습니다. 몸의 기둥, 척추의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내시경 수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척추 건강을 바로 세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척추 수술을 두려워하셔서
수술에 대해서 주저하시고 통증으로 매일매일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제까지 있었던 척추수술의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통증 없는 삶을 위해서 내시경 수술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